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쪽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나머지 정리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할 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A, B, C를 알아주기 위해서는 각각 양쪽에다가 x에다 0을 넣든가 x에다 1을 넣든가 x에다 2를 넣는 얘네들의 인수값들, 이 안에가 0이 되는 값들을 차근차근히 넣어줘서 우리가 A와 B를 천천히 찾는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0만 넣어봐도 왼쪽 식은 없어지고 오른쪽 식만 마이너스 2b가 남는 거고 0을 넣었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 4니까 이런 행동 하나에 의해서 b값이 찾아지는 거. 그래서 뭐 1을 한 두 개만 해보면 미지수 두 개다 보니까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정리를 틀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없는데 10번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식을 좀 잘 안 써요, 학생들이. 근데 식만 써주면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맞아야 돼. 이제 좀 어려운 나머지 정리 형태는 하나밖에 없는데 딱 하나. 그건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기억만 한번 해주면 물론 나머지 정리는 쓸 때도 1차식이다 보니까 상수항이고 똑같이 fx를 근데 혹시나 서술형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쓸 때는 몫이 똑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각각 뭐 Q1이나 Q2 이런 식으로 조금만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구분을 안 한다고 해도 뭐 감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요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했을 때 2차식이다 보니까 그냥 1차식으로 두시면 되겠죠. 1차식으로. 그래서 원래 위식에 대한 힌트는 이 값을 결론적으로 아래쪽에다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바뀌는 거니까 위치가 x분만 바뀌는 거니까 2를 넣었을 때는 2a 열림만 통하신다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이 항등식 구조는 꼭 좀 기억합시다. 되게 쉽죠?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똑같이 고3까지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0이 되려면 어떤 값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어떤 임의의 x, 임의의 a, 또 임의의 k 그러면 결론은 x에 영향을 안 받고 싶으면 결론은 x 뭔가 앞에 있는 거가 0을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겨봐. 보시면은 일단은 한번 애들이 도전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쪽 도전 쪽. 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채점 안 해오면 주말에 무조건 남길 거야. 채점을 해야지 선생님이 너희들이 채점된 거를 보고 웬만하면 한 명이라도 틀렸으면 내가 풀고 넘어갈 텐데 채점이 안 돼 있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임의에 대한 x라는 게 구조가 있는데 지금은 이 형태를 당연히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고쳐주기만. 일단은 보면은 이 식을 좀 풀어서 x 마이너스 난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x식이 3개니까 다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실수 2가 존재하도록 인 실수 2가 존재하도록 그냥 항상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0이죠. 그래서 2는 3이죠 그냥. 그러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또다시 얘가 0이죠. 그러니까 2에다 3을 넣어주시면 K는 얼마일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풀리 맞죠? 도전 문제가 1도 아닌 문제고 여러분이 그냥 문구적인 거 그냥 임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게 X일지 A일지 K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붙어있는 거 정리한 다음에 0으로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18, 19번도 굉장히 잘 맞췄네. 그러니까 문구적인 거를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18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뭐 다들 뭐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이 식을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왼쪽식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전개식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전개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양쪽식에 대한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상수항만 좀 꺼내준다면 상수항만 이 B라는 상수항만 꺼내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3 이쪽에는 3 더하고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B 값은 1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다 펼치면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상수만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B값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양쪽이 어차피 등식이란 말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는 행동으로서 A값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더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19번 말뜻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돼 준아야, 그치? 이번에 실수 K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거야. K에 대해서 X가 아니라 K. 그러면 이런 말뜻을 나중에도 구분 못하면 2학년 때도 분명히 나옵니다. K에 대해서 묶어줘요. 그러니까 실수 K가 얼마든지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K로 꼭 묶어주는 요령이라는 거야. 19번은 그 말뜻만 좀 캐치를 했으면 K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이쪽이 0이고 이쪽도 0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곱해서 4고 뭐 제곱식이 17이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뭐 4일 정도가 그냥 보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일 정도가. 아니면은 뒤쪽에 가시면 이제 연립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연립 방정식 쪽에서 이런 풀이들을 안 보이는 형태들에 대한 풀이를 그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좀 안 보이면은 이게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면 당연히 x 플러스 y 우리가 이런 거 하시면 무조건 어떤 뭐 a라고 변환을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제곱식에 대해서
뭐 A까지는 필요 없나? 이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나 덧셈의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값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수 x, y와 관계없이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x, y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요 식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요 뒷부분에다가 항상 일정한 값 어떤 A값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좀 달아주시면 될 테고 A는 좀 넘어갈까? 그냥 K로 할까? 항상 K값 얘는 상수 그럼 식을 풀어줍니다. 이거 아래 분모가 어차피 분모가 0인 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0이 될 수 없고요. 그래 넘겨주시면 어차피 K로 다 묶어서 풀어주면 2 여기서 X, Y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라는 거 앞에 Y라는 거 앞에 X, Y의 영향을 받기 싫으면 그 앞을 다 0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에다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됐나? 그래서 얘도 0, 0, 당연히 얘도 0. 그래서 거꾸로 D부터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D부터 잡아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뭐 K는 -2, K가 -2니까 -2를 대입하시면 B값, A값. 결론은 구조에 대한 얘기. X, Y의 영향을 받기 싫으면 걔네들을 항상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문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나머지 계산은 좀 쉬우실 거다. 항상 일정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값일 땐 이렇게 K라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x의 값에 상관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x가 있는 식, x가 없는 식을 기준으로 식을 묶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x에 1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고 x에 -1을 대입하는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a, b, c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연산 능력 여기서도 그냥 양쪽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fx를 모르더라도 x에 1을 넣으면 양쪽이 같아야겠고 x에다 -2를 넣어도 양쪽이 같아야겠고 그러면 a, b 그냥 관계식이 나올 거다. x에 1을 넣고 풀고 2를 넣고 -2를 넣고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제 24번 문제는 24번부터 이렇게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x에 0이나 x에 1 또는 x에 -2 정도 넣는 형태들을 -1을 넣어가지고 어떤 부호가 교대로 돌아가는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얘네들 개수들에 대해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A0부터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A0를 빼고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니까 둘의 구분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0를 구할 때는 A0 즉 여기서는 상수항인데 상수항을 구하는 요령은 항상 X에다가 0을 넣어서 지금 문제에서도 X에다 0을 넣은 다음에 양쪽에다 0을 넣는다면 A0는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요거는 계산치가 양쪽에다 1을 넣으면 되는 거였죠? 얼마지? 1을 넣으면 얼마냐? 0이네. 0이죠? 맞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것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A0 값을 구해서 이항을 시켜서, 그러니까 요거는 애들이 대부분 맞추지만 어차피 시험 문제는 하나에 대한 어떤 함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25번 같은 경우도 뭐 x에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겠다 라고 그냥 푸셔도 상관없겠지만 항상 a0가 있느냐 아니면 a0가 없느냐 그걸 보고 보시면 안 돼요. a0에 대한 어떤 여부에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a0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 여기도 동일합니다. 26번 같은 경우에서는 x에다 1을 넣은 식과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식을 결론은 적절하게 덧셈을 해서 풀 거냐 아니면 뺄셈을 해서 풀 거냐라는 생각을 같이 동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만약에 x에다 1을 넣은 식이나 마이너스 1을 넣은 식 꼭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두 다 플러스 기호 얘는 여기서 적절하게 덧셈을 해주시느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뺄셈을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라는 거를 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향의 문제니까 기본적인 성향.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실 때도 1을 넣었다고 하면은 얼마야? 2의 3승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하면은 2 0이네. 그래서 이쪽에는 덧셈을 했으니까 2의 3승 소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 값은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뺄셈을 했을 때도 어차피 뭐 지금은 아래쪽이 0이다 보니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오네. 똑같이 요쪽 값에 대한 계산 그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수식을 써서 확인 작업을 한 번 더 거치는 연습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27번도 그럼 동일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방금 27번이 오른쪽 풀이가 되겠어요. 두 식에 대한 뺄셈. 식의 좌, 우를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줘서 이쁘게 쓰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원준이 손 좀 쳐봐. 이 29번을 보시면 어떤 fx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a고 2로 나눈 나머지가 b일 때 여기는 연산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주다 틀린 건가? 아유 다시 풀어보면 계산실수지. 계산실수는 정말로 시험 볼 때 억울하니까 하면 안 되고.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같은 문제는 두 다항식 fx, gx가 있는데 두 식을 그래서 여기도 fx, gx를 정확하게 찾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묻는 의미를 결론은 옆에서 이런 식으로
식으로 꼭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목과 이 몫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두 식을 가만히 봤더니 그냥 위에서 아래식을 뺄셈을 했을 때 결론은 이 식에 대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시면 될 테고, 이때는 똑같이 x-는 있고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2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다. 뭐?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빼면 아 미안해, 뺐더니 마이너스 2네. 미안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진짜로 여러분 점수를 형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머지 정리가 틀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하면은 되고요. 나머지 정리 쪽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나중에라도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정리는 1학년 1학기 때 나오고 2학년 1학기 때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네, 틀린 학생은 지금까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34번 같은 경우에서도 나는 나머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근데 이렇게 정리된 것도 원래는 이렇게 정리된 게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거는 뭐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나 1을 넣었을 때나 똑같진 않겠구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7이고 1을 넣었을 때는 이겠다. 요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똑같이 글을 천천히 써낸 다음에 힌트를 3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7이다. 여기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더 필요하겠고, 마지막 나누는 게 2차식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쪽이 1차식으로 정리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f에다가 1는 값이랑 그게 a 더하기 b인데 f1라는 건 여기 2 사용하시고 f에다 3는 값 열림만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손으로 쓰는 거를 번거로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시험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암산하거나 눈으로 풀다가 틀리시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이게 왜 도전이라고 돼 있냐면
일단은 x 플러스 3으로 당연히 또다시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1차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 앞쪽 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나머지 정리의 거의 90% 이상은 이쪽 앞쪽을 0으로 보내시는 x값의 1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건 f-3은 3이라는 것과 우리가 오른쪽만 0이 되고 왼쪽을 자꾸 잘 안 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다도 다 1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무시하면은 이게 겨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x에다 1을 한번 넣어보면 4 f1 여기는 어차피 0이 되고 1을 넣어보면 a 플러스 b 이러고서 이걸 그냥 요걸 5라고 쓰면 뭐 그다음부터 회생 방법이 없는 거지. 20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런 양쪽에 대한 식을 깔끔하게 쓰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공책에다 푸시라고 하셨던 거고. 호진아, 나 솔직히 안 써도 돼. 왜냐면은 정신없이 선생님도 가끔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쓰다 보면 결론은 기억을 못해. 그냥 풀이는 정말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선생님 영상을 줄 거야. 일단 포인트만 잡아주면 돼. 포인트만. 쓰는 건 지금까지 많이 썼잖아.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학원에서도 쓰고.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최대한 칠판 쪽을 보고 기억을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복습은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왼쪽도 마이너스 3을 한 번 더 넣었을 때도 항상 이 식에다 넣는 거를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얼마냐? 마이너스 4 이거를 그냥 3이라고 대답을 제발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2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를 계산을 잘 하셔야지. 여기를. 나머지 종류를 틀리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암산 식 자꾸 적게 쓰려고. 근데 여러분 연습은 많이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차피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편하려고 하다가 결론 시험장에 틀리시면은 여러분들 성적이라서 정말 안타까울 뿐이지. 그 다음은 넘어가도록 얘기해 줄 만한 게 소리가 긴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40번, 41번, 42번을 풀어줄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긴 맞췄어요. 네, 맞추긴 맞췄어. 우리가 당연히 어떤 치환이라는 걸 가져다가 할 건데 첫 번째 수에서 나머지를 구하실 때는 머릿속에 나머지는 무조건 0 이상입니다. 수에서는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숫자에 대한 나머지를 하실 때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가끔씩 학교에서 나머지를 음수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은 거의 40번은 얘기를 다 해주신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결론은 102의 5승을 뭔가 100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을 거다. 근데 얘를 우리가 x로 하고 그러면 요 안의 식은 x 플러스 2가 될 거다 라고요. 그래서 얘가 1차식이니까 당연히 뒤에는 상수밖에 나오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풀이는 그냥 x에다 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0을 넣어주시면 이쪽은 2의 5승 여기서도 나머지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는 32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굉장히 그렇게만 나오네. 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잡아주셨을 때 동혁이 나머지를 알고 싶어서 x에다 0을 취했다. x에다 0을 취했다. 그러면 이쪽 식은 당연히 없어지실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334승이라서 r이 돼서 얘는 어차피 1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 근데 우연히 정답이 맞았을 뿐이야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여길 무조건 x 아니요? 그냥 상관없어요. 만약에 지금은 여기가 짝수라서 의미가 없네. 다음 문제 가지고 있네. 이 문제가 이제 작년 배경고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문제를 살짝만 고쳐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배경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7은 3의 몇 승이야? 3승이죠? 그래서 문제가 배경고에서는 3에 둘의 곱셈을 하면 얼마냐? 99승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았어. 이렇게 나온 거를 근데 풀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결국 이쪽에 대해서 26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게 좀 수정을 했었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을 시작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 다음을. 이렇게 그냥 시작해 주시면 되고 얘가 x면 x 플러스 1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 다 x에도 0만 넣어주면 끝나네요. 0을 넣어줬으면 그냥 1에 33 r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1 이렇게 나오네. 문제가 좀 다른데 문제가 계속 좀 양수밖에 안 나오게 하네. 시인풀이라서 어차피 뒤쪽에서 대단한 마무리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나머지는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26번에 대해서 이제 유형이 인수 정리.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으면 나누어 떨어진다. 43번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이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당연히 없기도 하겠고 그런 말은 결론은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도 되겠고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K값을 제일 쉽게 구하는 거는 왼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0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다 나누어 떨어질 때에 대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왼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1을 넣고 그 마이너스 2나 1을 넣었을 때 다 0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뒷페이지 아니야 미안해 옆 페이지 45번 46번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48번하고 일단 49번을 좀 비교하셔야겠죠. 우리가 생각은 잘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조립제법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1차식은 1차식이지만 최고차항이 1인 1차식이야. 앞에 숫자가 1일 때만이야. 1일 때만. 그럴 때 1일 때는 문제없이 잘 하세요. 당연히 여기다 3을 넣고요. 내려오고 뭐 하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49번 같은 형태는 49번에서 차이점이 뭐냐? 조립제법을 분명히 할 건데 EX-1이라는 거야. EX. 당연히 조립제법은 이 안에가 0이 되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쓸 때는 x-2분의 1에다가 아이 뭐야 이거 다 채워줘야 되잖아.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 더해서 0이고 0이고 마이너스 2.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까지 해주면. 근데 문제에서는 얘로 나눈 걸 원한다면 식에 대한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여기다는 곱하기 2, 이 식에다는 곱하기 2분의 1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한 번쯤 여기는 위아래가 똑같은 식일 때 2x-1 여기는 목만 정확하게 반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구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숙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문제로는 그래서 얘가 QX라면 얘가 R이라면 몫은 반이 되는 2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 R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항상 조립제법은 최고차의 개수 1인 1차식을 가져다가 하니까 2일 때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50번을 정확하게 푼 애들이 많을까? 기억력이 좋네. 음. 50번은 잘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라고 얘기를 한 게 맨 처음에 오른쪽 식을 x 플러스 1로 이쪽을 다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인 게 뭐냐고 했을 때는 왼쪽에 대한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진행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로 진행했을 때
이쪽이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맨 뒤에 있는 D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대한 얘기가 이쪽이랑 같아지는 거고. 원래는 이쪽에서 한 번 더 x 플러스 1을 묶었을 때 이제 플러스 c인 거라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이 뒤쪽 나머지 B가 되는 이런 묶어주는 형태들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잘 풀어주면 되겠죠. 고난인데 이제 곱셈 공식과 이어져서 인수분해 공식. 잘 극복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인수분해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이야말로 고3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고3 공부를 못하시는 고3은 처음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쪽 내용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는 건 요건 딱 1학년만 나오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1학년 1학기 중 이건 시험만 치면 돼. 시험만 솔직히. 근데 인수분해 공식을 대충 하려는 순간 이거는 10번을 하더라도 100번을 하더라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이거 시간을 많이 빼줘야 돼요. 뭐 기본적인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뭐 3번, 4번은 공식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 4번은 5번은 이제 제곱식에 대한 거꾸로 형태고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손으로 많이 써봐야 돼. 뭐 8번 같은 거는 1학년 시험에서 모르면 정말 안 되고 9번 같은 공식은 이제 아마 블랙랍 뭐 좀 심한 내용을 보여야지 이제 볼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들. 그래도 1학년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1학년 쪽에서는 제곱식과 세제곱식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줄 거는 이제 이런 거 세제곱 공식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어차피 우리는 어떤 합과 곱에 대한 형태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되는 거랑 아니면 많이 까먹긴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세제곱 플러스 조금 형태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좀 대칭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꼭 극복하셔야 되는 공부 유형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쓸 때가 좀 더 많대. 그거보다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아래쪽은 A 마이너스 B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달라지는 거는 요 둘의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야, 뭘 다 틀려. 선생님이랑 조금 어려운 인수분해 형태 4개만 해볼까? 그리고 잠깐 쉴게요. 11번, 12번, 13번, 14번. 요것만 좀 4개만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형태. 일단은 11번은 내가 공식을 써놨네. 인수분해를 하시오. 11번은 그렇다면은 x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으로 좀 바꿔서 쓰셔야겠고요. 얘는 일단 인수분해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원한다고 요거 형태. 요거. 그래서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x-2 그리고 x의 제곱 그리고 둘의 그냥 곱이에요. 둘의 곱. 2하고 x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음. 12번은 3차식에 대한 얘기인데 3차식이나 4차식, 고차식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조립제법. 알겠죠? 조립제법. 일단은 어떤 적절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주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적절한 숫자라는 거 하는 거는 끽해봤자 요 한 6숫자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넣으면은 마이너스 60 얼마야? 2 이거 안 되겠다. 좀 수가 커지겠는데? 이건 좀 어렵네. 여기 먼저 맞춰줘서 얘는 3의 세제곱. 그러면은 3하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건 좀 너무 어렵네요. 조금 어렵다. 근데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좀 잘 좀 반복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적절한 숫자를 가지고 잘 안 되네. 네. 13번도 원래는 13번 같은 걸 미리 풀려면 일단 이 공식 정도는 머릿속에 쓰르륵 있어야겠고, 근데 항상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얘네는 제곱이라서 음수양수가 구분이 안 돼. 음수양수가 구분이 안 돼. 음수양수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 뒤에 거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음수양수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1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A 곱하기 1이 된 거고 B 곱하기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지금 A, B, 1이 있을 때 둘이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는 부호가 어떻다? 같다. 근데 B는 A랑 곱해도 1이랑 곱해도 음수가 나왔다면 얘는 부호가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참고로 하나는 아니에요. 해설지는 뭐 하나가 나왔는지 두 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정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을 얘기해 주셔도 되겠고 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제곱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셔도 어차피 두 식은 그래도 동일한 식입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그 안쪽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줬다고 한들 식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대신 뒤쪽에 있는 식을 보시고 이렇게 부호에 대한 얘기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할 테니까 좀 쉴 동안 아주 중요한 인수분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못해요. 부호에 대한 걸 잘 못해. 좀 마무리하시고 10분간 쉬고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내주고 주말에 껴있는 줄 알았어.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요즘에 교재 만들고 회의하느냐고 좀 바빠가지고. 일단 이것도 공식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공식은 C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A, B, C를 기준으로 해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집에 가서도 좀 반복해서 써보시고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시험을 치는 게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공식 상황은 정확하게 이건데 지금 형태적으로 좀 다르죠? 어디가 다르냐면 얘는 세제곱이다 보니까 부호성이 그대로 나타나서 얘를 쓰실 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 부분만 마이너스 z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어야겠고 마이너스 3 x, y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 자리만 마이너스 위치만 잘 좀 배치를 해주시면은 제곱이니까 음수가 아니라 플러스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가 아니라 플러스 그 다음에 xz를 쓸 건데 플러스 xz라고 좀 구조를 잘 좀 기억하여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죠. 토요일까지 이쪽 파트 A형 안 돼 있으면 안 되보시나? 일단은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조금 많았다고 하는데 채점이 왜 너무 안 돼 있다.
28번 같은 거 잠깐 같이 한번 보면은 그냥 A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A로 한번 묶어보면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하. 안 되네. 이거는 구조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두 개씩, 아, 이런 게 좀 어렵네. 두 개씩 구조를 묶어서 3A로 묶으면 2-B. 여기는 지금 AC가 있고, AC가, 여기도 AC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C를 묶으면, 아, 이렇게 묶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었으면 이제는 인수가 A도 있고 E-B도 있으니까 3-C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A 그리고 A 요거 남는 거 앞에 3 뒤에 -C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 연습을 조금 진행을 잘 해주셔야겠더라. 아, 인수분해는 항상 조금 어렵다.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남냐면 2하고 1인 것 같은데 4x, 3x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좀 되겠네. 해서 4x 덧셈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정말로 많이 풀어보고 숫자 대조 꼼꼼히 해보고 시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인수분해 못하면 고등학교 전체가 좀 힘들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분명히 했던 파트기도 하고. 치워보자. 정말로 잘해줬으면 하는 파트니까. 으악. 딱 봐도 너무 하기 싫다 이거. 옳은 거를 찾고 틀린 거는 고쳐보는 연습이 당연히 같이 돼야겠지.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구나. 그럼 뒤에가 얘는 원래대로 얘는 3이나 지금 얘는 원래는 완전 제곱식을 했을 저기 세제곱 공식을 했을 때 여기가 1이어야지 저 세제곱 공식이 정확하게 펼쳐진 거라고 형태꼴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틀린 것도 고쳐볼 수 있어야겠고. 또 얘는 중간 부분이 어디가 틀렸냐라고 보시면 얘는 2y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2y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여기가 2y여야겠죠? 그리고
x제곱 괜찮고 둘의 곱이니까 여기는 2xy였고 여기는 4y 여기 다 틀렸네 거의 뭐. 근데 정확하게 고치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거는 뭐 a제곱 얘 제곱 4 어디서 4가 없네. 이렇게 되면 이쪽을 1로 바꿔야 돼. a제곱 1제곱 여기가 1로 바꿔야겠다. 이것도 얘는 뭐 부호 다 양수고 됐고 순서를 조금 바꿔놨네. 얘네 스스로가 이렇게 맞고 4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뭔가 이거 아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 돼야겠더라. 또 정확하게 이직을 해주셔야겠다. 없어? 인수분해는 중간고사 보실 때까지 하셔야 돼. 뭐 어느 정도 됐다는 없습니다. 왜냐면 까먹고 공식 얘기다 보니까 아마 계속 시킬 거예요. 계속 과제를 주고 계속 할 거야. 네. 지겹거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시험 치면 되니까. 얘도 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밖에 안 나오는 파트인데 자, 이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식을 맞추던가 상수항을 맞추던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차식을 맞추기가 너무 이쁜 거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바꾸는 경향도 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를 통째로 둘 중에서 얘가 좀 더 작으니까 플러스 7 플러스 15니까 저는 얘를 통째로 잡아요. 통째로 잡아서 얘를 혹시나 뭐 A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A 플러스 8 왜냐면 앞쪽에 상수가 또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둘에 대한 곱셈을 풀어주시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으로 조금 더 쉽고 그러니까 전체를 잡는 게 항상 더 편해요. 전체를 잡는 게. 네. 그래서 얘가 A다 보니까 플러스 40 하면은 제곱 형태더라.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더라. 혹시 뭐 도전 문제도 없고. 이거 한번 볼까? 이것도 시험 문제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방금 45번 문제랑 46번 문제는 좀 이어지는 문제 형태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K가 돼야지 2차식이 완전 똑같죠? 문제풀이도 그냥 결론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됐을 때 4와 6인데 여기도 그냥 얘를 통째로 A라고 잡고
얘를 a 플러스 2라고 잡았을 때 풀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 앞에 있는 거를 반으로 나누시고 제곱한 값이 k여야 되니까 그냥 k는 1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 48번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48번은 합이 일정하지가 않네요.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 거죠. 짝꿍을 잘 질 수가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짝꿍의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이럴 때 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1차식을 못 맞추겠으면 상수항이라도 맞추면 돼. 둘 중 하나만 맞출 수 있는 구조면 돼. 상수항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상수항을 맞출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좀 맞았으니까 일단 여기는 좀 맞춰놨으니까 이거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그러면 A-5x 이런 식으로 1차식을 못 맞추겠으면 상수항을 맞출 수 있도록 계산을 들어가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아이고 그래도 힘드네. 참 많이 해야겠고. 가 되려면 6x, 2x 마이너스니까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진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x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1차식이 안 맞으면 상수항을 둘 중에 최대한 맞는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49번부터는 이제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꼴인데 얘도 딱 중간고사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 중간고사까지만 제발. 더 안 나와요. 기말 때도 안 나오고 2학기 때도 안 나오고 2학년 때도 안 나와. 중간고사까지만. 그래서 형태를 항상 어떤 제곱백이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 2차식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항상 상수꼴은 이렇게 이쪽에 가져가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려면 우린 두 가지 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꼴이 있어요. 근데 원래식에서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원래식에서 얘랑 결론은 다 같아야 되는 식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위쪽 거는 마이너스 x제곱, 아래 거는 플러스 3x제곱. 두 가지 선택권에서 이런 가운데 기호가 플러스 오는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요런 걸로 변화를 해줄 수 있어야겠더라.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오는 거. 꼴 변화. 그래서 제곱,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빼기로 바꿔주셔야겠더라.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기억을 하냐, 아니면은 기억을 조금 살짝 못하냐,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파트니까. 얘는 그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50번은요. 아, 이거 마무리 좀 해줄까? 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걸 거꾸로 합차 공식을 하실 때는 이 식에 대한 구조를 부호 변화 없는 거, 부호 변화 있는 거를 나눠서 보시된다. 부호 변화가 있는 거, 부호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합차 공식 다시 한번 구조를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많이 보시고 그 문제를 기억하시는 거야. 좀 유형을 정확하게 보시고, 뭐 창의력 이런 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고등 수학을 좀 더 진행하셨을 때 기백이라든가 미적분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발생이 되지, 아직까지 상문제는 조금 더 누가 더 반복을 많이 했느냐, 기억을 누가 더 많이 하냐 승부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곱식을 풀면 A, B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습니다. 결론은 여기를 합차로 풀 수 있느냐, 아니면 합차꼴로 만드느냐를 계속적으로 합차 형태를 유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한 번 더. 51번도 천천히. 51번도. 그래서 x 4제곱 25 빼이 구조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0 x 제곱이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10x 제곱이면 마이너스 29x 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위식이나 아래식이나 마이너스 19x는 똑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뒤쪽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되고 하는데 이쪽이나 그래서 얘는 좀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서 얘는 정확하게 3x에 다시 제곱 표현이 가능하니까 20을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20. 주관식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주관식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 가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객관식에서 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 정도니까 좀 꼴 만드는 거를 좀 잘 좀 비교를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52번부터 56번까지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예요. 낮은 문자. 무조건 x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일단 기본적이다. 낮은 문자. 뭐 52번은 x나 y나 둘 다 2차이다 보니까 그냥 한 문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53번 같은 문제는 혹시나 잘 푸는 인수분해하라는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목적 상황이 뭔지 칠판 보고요. 이건 좀 있으면 마칠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알파, 베타만 알고 싶은 거예요. 알파, 베타. X, 결론적으로는 X 앞에 개수랑 진짜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시간적인 낭비야.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이거라는 얘기는 내가 X계수만 알고 싶으면 X계수. X계수가 탄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곱하든가 이렇게 곱할 때만 X계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눈으로도 풀리죠? 4X, 6X. X계수. 즉, 요건 얼마? 1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문제에서는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내가 어딜 찾아야 되는 건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보고 복습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런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고지식하지만 말고 조금 유연성을 갖고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되겠다. 당연히 혼자서는 힘들면 수업 듣고 나서 복습만 좀 잘할 수 있고 그게 2번, 3번이 된다면 좋은 거고. 여기서도 다시 y계수는 이쪽 계수와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6y 마이너스 2y 그래서 얘는 4라고 쉽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혹시나 55번 같은 경우 뭐 쉬운 문제는 맞는데 제발 무작정 x에 대해서 내림차순만 하지 마시고 보시면 x는 2차예요. y는 1차고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항상 낮은 차수가 기본입니다. 낮은 차수. 그래서 55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x로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 y로 한 번쯤 정리를 좀 해주시면 훨씬 쉽게 y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인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낮은 차수로 인수 정리를 한다는 걸 생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결론적으로 이러하든 저러하든 뭐 맞으면 되는 거 맞는데 조금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이 정도만 나와도 될 것 같고